네, 벤처 창업과 법률 강의 제5주차 제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창업기업의 형태, 그리고 오늘 강의의 테마는 전부 기업을 설립할 때 어떻게 설립되는지에 관련된 민법과 상법,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기업의 형태를 1장에서 강의하고, 2장에서는 기업 형태의 각 기업 모습에 따라 창업되는 기업의 형태에 따른 특징을 2장에서 강의하겠고요. 또 3장에서는 공기업의 존재 이유와 형태, 즉 창업기업 형태가 공기업일 때 왜 필요하고 또 그 공기업 형태는 어떤 게 있는가, 이렇게 해서 3교시로 되겠어요. 그래서 한남대학교 강의에는 2교시까지 올리고 요 3교시에 해당되는 1, 2, 3교시를 전부 유튜브에 올려서 꼭 필요하신 분은 제 3장 공기업의 존재와 형태는 유튜브에 오셔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업기업의 형태로는 크게 기업의 형태를 설명해 보면, 출자자의 성격에 따라 사기업, 개인들끼리 일정한 그 창업하는데 자금을 조달할 때 사기업이 되겠죠. 또 공기업, 공적 기관, 대표적으로 국가기관인 국책기업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공기업, 그 공공기관이 출연자가 돼서 그 출자자가 되는 거죠. 분류하고, 또 법률적 형태에 따라서는 상법에 나오는 한명이사, 즉 개인이사를 얘기하겠죠. 또 유한이사, 유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는 유한이사라는 제도가 있고, 또 합자이사, 유한책임과 무한책임의 사원이 양쪽이 합쳐서 회사를 설립하는 거죠. 그래서 무한책임사원은 직접 경영을 하거나 무한책임을 지겠고, 또 그 다음에 유한책임사원은 배후에 어떤 자금을 출자한다라든가 이러면서 경영에 직접 나서진 않죠. 그래서 자기들은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지는 거죠. 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회사 형태가 주식회사죠. 여기는 주식을 통해서 주식 양도 자유를 보장하면서 자본을 분산하고, 주식수에 따라, 그렇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물적 회사로서의 자본을 끌어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 증자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주식을 계속 발행해 가면서 회사를 키워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물적 유한 책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주주들은 그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위험, 리스크만 떠안으면 되죠. 회사가 파산된다고 해도 주식이 휴지 조각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지 또 다른 추가된 손해배상 같은 책임은 없다. 그래서 근대에서 현대 회사 형태 중에 가장 발전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밑에 그 도표 그려놓은 거는 기업을 사기업과 공기업으로 나누고, 사기업은 단독기업, 개인기업, 요즘에 이제 코로나19로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번 추석을 기해서도 약간의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 게 이른바 개인기업, 어떤 회사 형태를 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모든 그 창업자금을 출자해서 직원도 소규모이면서 이런 개인기업을 설립할 때는 자기가 임대차 계약서, 타인의 건물에서 사업장을 둘 때, 또 자가 건물일 때, 자기 소유 건물일 때는 거기에 등기부 등본, 자기 소유임을 나타나는 그거하고 신분증을 가져가서 그 세무서, 국세청에 각 지방별로 있는 세무서에 그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그 개인 기업은 간단하게 설립할 수 있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2강 때인가 좀 설명했었죠. 가장 개인적 기업을 설립하는 요소이고, 모든 소득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내므로써 이제부터는 바로 모든 그 수입에 따른, 그래서 손실이 날 때는 뭐 세금이 없겠지만 이익이 발생하는 한 세금이 부과되죠. 그 다음에 단독기업에 대응해서 공동기업, 이거는 이제 이른바 회사, 모일 해자잖아. 그렇죠? 그리고 모여서 만든, 그래서 대표적인 상법상 회사 중에 개인 기업보다는 조금 법인격인 회사 형태로 가는 거죠. 한명이사. 또 아까도 설명했던 합자,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 또 유한이사, 또 유한책임이사, 주식회사. 그래서 유한책임이사는 별도의 회사 형태라기보다는 유한이사에 포함시켜서 설명하면 되죠. 그 중에서도 상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주식회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는 또 BTS 방탄소년단이 활동하고 있는 빅히트사, 방시혁이 창업한, 방시혁 CEO가 창업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주식 상장하게 되면은 코스닥에 이제 상장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또 그 주식을 끌어모을 수도 있고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주식회사 중심으로 자세히 뒤에서 설명하겠어요. 그 다음에 기업 형태의 장단점 비교, 그래서 간단한 제가 표 하나로 개인기업, 한명합자이사, 주식회사 이렇게 비교해서 서로 여러분들이 기업 형태를 한눈에 할 수 있게, 알 수 있게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럼 먼저 개인기업 장점과 단점을 나눠보면, 장점으로는 기업이 단순성, 그러니까 자기가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만 가지면 바로 설립할 수 있죠. 그러면 무한 책임을 져야 되죠. 그 개인기업 경영하는 데 있어서 또 전 이익을 스스로 사장이 보유하죠. 또 개인적 참여로 하고 단독의 의사결정자, 자기가 모든 걸 다 결정해버리죠. 또 소유권자, 거기서 이제 소득세로 과세를 하겠죠. 창설과 해산의 용이성, 그래서 이제 폐업을 신고하고 폐업하면 되고, 해산 청산 절차와 같은 복잡한 회사의 소멸 상태랑은 다르죠.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무한자본 조달 책임, 그래서 자본을 자기가 회사 그 기업을 끌어가다가 경영하면서 부족한 돈은 스스로 자본 조달해야 될, 그래 지인이나 또 조금 이제 자기 영업성과 같은 게 있다면 은행, 금융 같은 걸 활용하겠죠. 또 확정자금 조달이 곤란하다. 확장자금, 그래서 어떤 규모가 한계가 있고 또 회사가 더 커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또 소유자와 전반적인 관리 부담이 있어서 무한 책임을 지면서 한번 파산하게 되면은 자기의 모든 재산과 또 자기 인생이 다 날아갈 수도 있죠. 또 사업 불안으로 인한 비영속성, 그래서 이제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향후 그 경영자의 태도, 또 그다음에 불황을 한번 맞이하면은 계속해서 기업이 존속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하겠죠. 또 경영 능력의 한계. 왜냐면 거의 뭐 한 명이 경영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겠죠. 가까운 직원 몇 명이 회의를 통한다고 해도, 그래서 개인의 능력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처럼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지면은 거기 전문가들을 포진하면서 회의를 통하여 경영을 개선해 나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명합자회사, 좀 중소기업에 합당한 뭐 이런 회사죠. 근데 기업에 대한 약간의 제한이 따르고 또 주식회사와 같은 강한 제한은 없다. 그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파트너의 자금과 재능의 총동원, 그래서 한번 같이 이른바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과 유사한 게 상법에는 한명이사죠. 그래서 작은 규모의 동업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가령 한 10명이 자기 자금을 뭐 1억씩 내서 10억을 가지고 어느 정도 중소기업을 만들자. 그래 총동원하는 거죠. 개인회사보다는 차입 능력은 약간
좋지만 법인 형태니까 그렇지만 개인기업이나 진배 없다. 너무 규모가 작다는 거죠. 또 개인회사보다 많은 전문화기를 가질 수는 있다. 그래서 벤처기업 같은 데는 그래도 한 명이사 정도로 시작하는 건 규모 면에서는 크게 불이익하지는 않겠죠. 또 개인적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소유권에 대한 과세로서의 소득세 정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단점은 무한과 공동자본 조달 책임. 그래서 자기들이 그 사업의 리스크를 무한 책임. 그렇기 때문에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할 여지가 있고 또 공동자본 조달, 작은 인원이 공동 출자를 했다면 계속 경영, 운영 자금 같은 걸 조달할 책임을 지죠. 또 개인적 불화의 잠재. 그래서 동업은 부자지간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 간에도 의견이 충돌해서 깨지기 일수다.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 또 기업의 형태에서 협동조합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규모도 작고 불화로 깨져버리면 기업은 도산되겠죠. 또 비교적 그 개인 기업보다는 영속성은 있다. 또 극한적 투자,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몰빵하는 뭐 이런 극한적 투자 형태로도 나타난다. 이제 세 번째 칸에는 가장 보편적이고 회사 형태로 많이 나타나는 주식회사죠. 주식회사의 장점은 분리와 법적 실체. 그래서 경영자와 전문 경영자를 제도가 들어오고 또 자본과 어떤 경영이 분리되는 그런 형태. 또 법적 실체로 법인격, 사단법인으로서 완전한 물적 유한 책임이라는 법적 실체가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건 그 회사 명칭, 주식회사 삼성, 삼성전자, 또 주식회사 현대건설 뭐 이러면은 그 법적 실체가 뚜렷하죠. 또 소유권자의 유한자본 조달 책임. 여기서 물적 유한 책임만 진다고 그러죠. 주식에 투자한 또 주식을 매입할 때에 자기가 투자한 그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니까 개인 재산은 지켜져서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죠. 또 장기 수명, 오랫동안 지속될 그런 회사 형태다. 또 소유권 이전이 용이성. 그래서 상장된 건 주식은 주식의 양도자유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동의도 없이 내 주식을 어디에다가 바로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소를 통해서 내놓으면 누군가 사가겠죠. 그래서 한국 거래소라는 증권거래가 종전엔 여의도에 있다가 여의도는 서울 사무소로 바뀌고 부산으로 지방 이전이 돼 있죠. 그래서 한국 거래소라는 그런 데서 상장된 주식은 얼마든지 바로 사고 팔 수가 있다. 또 자본 조달 능력의 증대. 그래서 계속 주식을 발행해 나가면 거기에 주식을 매입하는 고객들 또 내지는 주주로서의 자본 조달 능력이 무한히 키울 수가 있다. 이게 주식회사의 장점. 그럼 단점은 없냐? 있죠. 단점으로는 이중적 과세, 법인세를 내고 또 자기가 주식을 보유하는 데 따른 소유. 최근에 이제 3억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은 대주주로 보고 거기다 많은 세금을 물리겠다. 그랬더니 동학개미들이 지금 발끈하기도 하고 무슨 3억이 대주주냐 뭐 이런 그래 이중적 과세에 자기의 소득세나 주식 보유에 따른 세금이 물려지죠. 법인은 법인대로 세금이 또 이제 부과되고 또 설립의 복잡성과 많은 비용. 그래 이제 설립의 방식엔 발기 성립이 있죠. 그래서 발기인을 모집해서 자기들끼리 발기인끼리 자본금을 납입해서 비교적 간단하죠. 그 다음에 모집 설립 있죠. 일정 부분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을 자기들끼리 주식회사 설립하려는 자들이 직접 인수를 하고 나머지는 외부의 모집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절차가 좀 복잡하고 거기에 감독이 좀 까다로워지죠. 그렇게 돼 있고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 그 다음에 정부 규제와 보고 요구. 그래서 일정 금액이 넘으면 외부
회계 감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재무제표, 대차대조표라든가 또 손익계산서, 현금시세흐름표 또 그런 것들을 공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정부가 주식회사가 또 남용될까봐 그래서 손해보는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그 규제를 하고 있죠. 또 업무활동상의 비밀의 결여.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사회를 통한다라든가 총회를 통해서 일정한 공개할 그래서 안건 같은 게 공개되다 보면 오히려 비밀성 이런 게 결여돼서 외부에 자기 경영의 노하우라든가 또 아니면은 어떤 자기들의 비장의 무기 이런 새로운 사업 투자 같은 게 공개됨으로써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그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죠. 우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PR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회사를 유심히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창업기업의 형태에 이 큰 리본 보겠어요. 기업 형태를 분류하면 첫째, 개인기업. 개인기업이란 가장 오래 전통을 지닌 사기업으로 개인이 출자하여 소유 운영되는 기업 형태. 그래 여러분들이 나 사업 좀 벌리려고 그래. 나 퇴직했어. 이번에 사업뭐 그동안에 고려해왔던 아이템이 있어. 이걸로 창업하려고 그래.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구상하는 것도 대부분 개인 기업을 전제로 하겠죠. 한 사람이 단독으로 출자하고 지배하여 경영상의 모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그래서 자기 창업자가 모든 무한책임 그런 면에서 리스크는 엄청 큰 거죠. 아울러 이윤도 단독으로 향유하는 기업으로 그래서 경영이 간단하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남는 돈은 그래서 이제 비용 빼고는 자기 혼자 얼마든지 쓸 수도 있고 향유하는 기업으로 흔히 단독 기업이라 일컬어진다. 요즘에 말하는 소상공인들이 이런 개인 기업 형태죠. 또 소유권, 경영권, 통제권, 지배가 모두 소유자에게 집중돼 있는 그래서 분산도 안 되고 혼자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이런 또 리스크가 따르는 게 개인 기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기업 중에는 한 명 이사란 회사법상 회사제도가 있다. 뭐 개인 기업에서 조금 법인 형태로 발전돼 나가는 거죠. 한 명 이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각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소규모 회사. 그래서 이제 개인 기업 내지는 민법상 조합이 회사법에 투영된 그런 소규모 회사 형태예요. 따라서 각 사원은 출자와 동시에 원칙적으로 사원 전부가 경영을 담당하게 된다. 그래서 아주 작은 가족회사 정도의 그런 규모니까 아버지 사장, 부사장 또 어머니 또 그다음에 전무, 큰아들 또 그다음에 상무, 둘째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 가족 정도의 규모죠. 전부가 경영에 참여한다. 또 출자는 현금이나 현물 등의 재산뿐만 아니라 노무도 출자할 수 있으나 그래서 민법상 조합계약, 조합에서도 거기에는 금전 또는 노무 출자, 현물 출자 다 가능한 한 명 이사도 조합 형태랑 매우 유사해요. 각 사원의 지분은 다른 사원의 승인을 얻지 않고서는 그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로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까 주식회사는 주식 양도의 자유가 있어서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 내놓으면 바로 팔려버리죠. 근데 여기에서는 자기 지분, 그래서 아버지 50%, 또 어머니 30, 나머지 자식들 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분이 돼 있다면 그 지분권을 양도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고 탈퇴하기는 매우 어렵죠. 다른 자의 승인이 없는 한. 이거는 아주 소규모 회사고 거기에 구성원이 바뀐다는 건 회사의 경영 자체가 바뀔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승인이 없이는 양도 자유가 매우 제한된다. 이게 한 명 이사란 제도고요. 그래서 자본의 결합보다는 인적 결합 형태보다 강한 인적 회사의 대표적인 기업 형태로 인적 요소에 치중하기 때문에 각 사원은 법률상 여러 가지 구속도 받고 특히 파산이 되게 되면 무한 책임, 자기 개인적 재산에 대해서도 다 변제하는데 채무 부담을 해야 된다. 한 명 이사였고요.
또 납원의 합자이사, 리미티드 파트너십이라고 그러죠. 합자이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두 종류 사원으로, 그렇죠? 그래서 무한책임사원이 경영을 참여하고 지배하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원적, 인적 회사, 그리고 이것도 물적 유한책임만 지는 주식회사랑은 좀 차이가 있죠. 그래 무한책임사원은 출자랑과 동시에 경영을 담당하며 자기가 이제 무한 책임을 지면서 경영자로 등장하죠. 그 유한책임사원은 단지 출자만 하고 경영의 지휘관리에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여러분이 바지사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영업 같은 데도 보면은 실제 앞에 영업을 하고 지배인식으로 모든 거래처를 관리하고 이런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는 뒤에 전주가 있고 또 저녁에 이득이 되는 건 다 자기가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자, 이 자가 걷어가죠. 그리고 여기서도 무한책임사원은 직접 경영을 지배하면서 자기가 책임도 무한 책임을 지는 반면에 유한책임사원은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고 일반적으로 경영엔 참여하지 않는다. 합자이사에선 출자에 있어서 무한책임사원은 한명이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금전, 기타의 재산뿐만 아니라 노무도 출자할 수 있으나 유한책임사원은 금전과 현물에 한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 다번에는 유한이사, 프라이빗 컴퍼니라고 그러죠. 유한이사는 사원 전원이 그들의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기업 채무를 변제한다. 는 유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으로 조직되는 회사이다. 그래서 조그만 로펌이라든가 이런 형태, 또 조그만 운수이사 한 4-5명이 유한 책임을 지면서 자금을 출자하죠. 비교적 소수의 사원 2인 이상 50인 이하,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형태는 띄죠. 소수의 자본으로 운영되므로 중소규모의 기업 경영에 주로 이용된다. 유한회사 특징으로는 크게 3가지로 설명된다. 동그라미 1번 첫째, 소지분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작은 지분권 이런 거에 대한 주식 발행은 없죠. 주식회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소지분의 양도에는 사원총의 결의를 필요하기 때문에 자유처분이 불가능하며, 아까 주식회사의 주식은 자유롭게 누구의 동의도 없이 주식 양도의 자유가 회사법의 대원칙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세 번째, 설립, 개업, 회사 공시 등이 주식회사와 같이 번잡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는 규모가 작음에 또 설립 절차가 주식회사보다는 까다롭지 않다. 그 다음에 라의 주식회사, 일반 대중으로부터 다수의 자본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기업 형태가 바로 주식회사로 오늘날 대표적인 기업 형태, 코퍼레이션, 리미티드, 쉐어즈, 그리고 어떤 주식을 나눠서 제한된 책임만 진다는 거죠. 그래서 CO라고 줄여서 영문으로 하고 또 리미티드의 TS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리미티드의 LT, 쉐어, S 이걸 줄여서 점 찍어가지고 주식회사 표시죠. 그럼 거기에 기관을 보면은 주주총회라는 게 있죠. 주주총회는 주주의 공동의사를 결정하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결산이 끝날 때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정기총회와 1년에 한 차례씩 하죠. 필요에 따라 소집되는 임시총회 2가지가 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 최고 의사결정하는 주요한 기관이나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형식화되고 있다. 주주총회는 자본 소유의 기초를 둔 최고 의사의 결정과 주주의 이익 확보라는 본질적 기능만을 행하게 하고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주로 이사위, 그래서 영미법에서 발전한 이사위 제도가 주식회사에는 일반화되어 있어서 이사위에서 일반적인 걸 결정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기관에는 이사위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서 구성되며 회사의 경영정반에 관한 의사결정 기관이다. 이사회의 권한으로는 거기에 전부 9개 정도, 8개 정도 써놨죠. 주주총회를 소집도 하고 대표이사 선임과 공동대표의 결정을 하고 또 이사회 소집자의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문제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 대표자를 선임한다라든가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의 승인 또 친조 발행 사항의 결정 또 사채 모집 그래서 이런 채권 같은 모집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사의 권한이 주주총회에 일임돼 있는 정기총회라든가 임시총회 위임되어 있는 것 빼고는 상당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을 하죠. 또 여기 주주총회 업무나 회계감사료에 반드시 감사제도가 있죠. 동그라미 3번에 감사. 감사는 회사의 회계뿐만 아니라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이다. 감사 임기는 2년이며 1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정관에 정하면 3년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 회사법에선 2년으로 돼 있고 최소한 1명 이상의 감사를 둬야 된다.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 또 외부감사는 우리나라 주로 회계감사를 할 때 공인회계사에 맡기죠. 내부감사는 주식회사의 법정 기관인 감사가 담당하고 그 다음에 외부감사는 공인회계사가 담당한다. 그래 주식회사의 장단점을 아까도 살펴봤는데 간단히 봐서 장점에는 보다 많은 투자자금의 확보, 주식 발행을 통해 계속 늘려갈 수가 있죠. 또 출자자는 철저히 유한 책임이라 리스크가 없다. 그 주식에 한정된다는 거죠. 폭넓은 인적, 물적 자원 활용. 그래서 전문 경영인 체계를 끌어들이죠. 삼성전자도 그렇게 운영되죠. 또 영속적인 수명, 소유권 이전이 용이하다. 주식 양도자유. 소유와 경영은 분리돼서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이사회를 만든다라든가 이사로 취임하고 또 소유는 대표적으로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전문 경영자에 의한 경영이 가능해서 현대적 기업 형태에 합당하다. 그런데 단점은 해산 청산이 어렵죠. 해체가 쉬운 게 아니죠. 감독을 다 받아야 되고 또 막대한 설립 비용 또 두 가지의 세금 법인세와 개인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은 자기들의 소득세 주식 보유에 따른 세금이 나오죠. 정부 규제와 각종 보고 의무 같은 게 있고 시장 변화에 신축적이지 못할 수 있다. 왜? 규모가 크고 조직이 커지니까 그렇죠. 또 이중과세, 법인소득세와 배당소득세. 그래서 이제 주식 배당이든 자기들 총회 결의를 거쳐서 이익 배당이 있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이 각각 물린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휴식했다가 이런 여러 가지 기업 형태에 따른 특징 그런 것들을 2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